자,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어, 메일 화면 구성을 해보는 시간을 갖겠는데요. 자, 우선 메일 화면 구성 간단히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걸 간략하게 좀 알아보고 설명을 실습을 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우선은 기본 화면 꾸미는 건데 이 기본 화면이 항상 노출되는 부분을 말하는데요. 자, 노출되는 부분, 그걸 꾸미는 부분이고요. 메인 화면 구성은 우리가 이 사이트를 들어갈 때 우리가 만든 사이트 주소를 딱 쳤을 때 첫 화면을 메인 화면이라고 보통 합니다. 그래서 꼭 꾸미는 방법인데, 자, 그러면 기본 화면 꾸미는 걸 일단 웹사이트를 보면서 쭉 일단 설명을 드린 다음에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자, 이게 우리가 홈페이지죠. 자, 이걸 좀 줄일게요. 자, 이렇게 줄이고서 자, 로고 글자 이미지 상단 좌측에 표시가 됐다 그러는데 상단 좌측 이게 로고 그림이나 로고 이미지나 글자로 꾸미는 부분이 이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 타이틀과 메타 키워드가 있는데 타이틀이라고 하는 건 이 탭으로 생성이 만약 돼 있다 그러면 탭의 이 글자 부분 이걸 타이틀이라 그래요. 근데 예전에 탭이 없었을 경우는 이 창바에 창바에 쭉 이렇게 텍스트가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 내용. 그다음 메타 키워드가 있는데 메타 키워드는 우리가 네이버나 네이트나 이쪽에서 검색을 하지 않습니까? 검색을 할 때 이런 메타 키워드, 메타라는 건 어떤 일정의 어떤 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걸 메타라고 하는데요. 키워드를 쭉 여러 개를 작성할수록 어떻게 해요? 네이버나 네이트에서 그 단어를 쳤을 때 우리 사이트가 만든 사이트가 어떤 검색이 되겠죠. 우리 상당히 좀 중요하겠죠. 그런 네이버나 네이트에서는 어떤 검색 엔진 로봇을 사용합니다. 로봇을 쭉 돌아다니면서 이런 키워드를 수집을 해요. 그래서 이 키워드는 이 사이트하고 연관이 있구나 해서 나중에 검색을 했을 때 이 사이트 리스트가 쭉 나오게 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 파비콘이라는 게 있어요. 이 파비콘이라는 건 어디 요 탭의 왼쪽에 있는 조그만 그림을 갖다 파비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꾸미는 거 요걸 한번 해보겠고요. 그다음 사이트 맵 밑으로 쭉 내려가 보시면 자, 사이트 맵이 이렇게 있죠, 그죠? 사이트 맵 이런 사이트 맵을 우리가 나타나겠느냐, 나타나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나타낸다면 타입은 어떤 걸로 설정하겠느냐, 그렇게 우리가 설정을 할 수 있거든요. 자,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쭉 늘리고요. 자, 이쪽으로 가보면 이쪽에서 로그인 어때 자물쇠 버튼 누르면 이렇게 관리자 화면으로 나오겠죠, 그죠? 자, 우선은 이 전체적인 어떤 관리자의 어떤 메뉴 있죠? 이걸 한번 설명을 해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 이거는 설명을 드렸고요. 메뉴를 보시면 이 메뉴가 있죠, 그죠? 이 메뉴가 상단에 보면 메뉴가 쭉 돼 있어요. 그러면 메뉴하고 연결되는 게 있고 그다음 메인 화면하고 연결되는 게 있습니다. 그걸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자, 페이지 모듈 게시판 이렇게 돼 있는데요. 페이지는 HTML 페이지에서 인터넷 페이지, 인터넷 HTML 언어로 만든 인터넷 페이지 그걸 말하는 겁니다. 한 페이지 한 페이지가 되겠죠. 그 페이지와 메뉴를 연결할 수도 있고요. 자, 그 페이지와 메뉴를 이렇게 연결을 할 수 있고요. 근데 모듈이라고 있어요. 우리가 모듈은 뭐라 그랬죠? 자, 프로그램을 짤 때 다른 프로그래머들이 어떻게 만든 모듈을 갖다가 자기 홈페이지를 구성하는데 모듈을 구입을 해야 되겠죠? 구입을 해서 이렇게 꾸밀 수가 있다 그랬죠? 꾸미고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자기 나름대로 또 이렇게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꾸미고요. 그게 모듈입니다. 자, 모듈도 메뉴하고 연결할 수 있고요. 그리고 게시판이 있어요. 이 게시판, 여러 게시판들이 쭉 있죠. 텍스트 게시판, 이미지 게시판, 동영상 게시판이 있는데 그걸
리드가 만들어진 걸 연결도 시킬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직접 만들어서도 연결을 시킬 수가 있겠죠. 그죠? 이렇게. 자, 이렇게 메뉴는 이렇게 연결이 되고요. 그 다음에 메인 화면, 메인 화면, 이걸 뭐 컬러를 좀 바꿔볼까요? 자, 이렇게 메인 화면은 요거를 한번 제가 해볼게요. 자, 요거를 자, 메인 화면 있죠. 메인 화면 같은 경우에는 자, 고급에 보면 위젯이 있어요. 위젯이 있죠. 그죠? 이 위젯도 모듈하고 좀 비슷한 거예요. 비슷한 건데 모듈보다는 조금 위젯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이트에 있는 어떤 특정한 어떤 기능들, 그거를 위젯을 통해서 갖고 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화면에 어떤 표시해주는 조그만 어떤 영역들, 조그만 부분들, 부분들, 그걸 위젯이라고 보통 해요. 그래서 메인 화면을 꾸밀 때 이 위젯이 사용된다는 거. 그래서 위젯에 보면 뭐 SNS 있죠. 뭐 소셜, SNS에서 SNS 부분들, 그런 부분들 SNS에 가서 특정한 어떤 부분들을 내가 알리고 싶다. 그럴 때 위젯으로 갖고 오는 방법들이 쭉 있어요. 그래서 위젯은 메인 화면을 꾸밀 때, 그 다음에 소셜도 메인 화면을 꾸밀 때요. 뭐 홈페이지에 보면 하단 부위에 이렇게 뭐 페이스북이나 뭐 트위터나 그런 아이콘들이 있죠. 예, 그 아이콘들을 링크를 시켜주는 역할을 해주는 게 소셜이고요. 근데 팝업이 있어요. 팝업 같은 경우는 메인 화면 그 사이트를 딱 갔을 때 처음에 갔을 때 메인 화면 뜨면서 뭐 거기서 무슨 행사가 있다 그랬을 때 조그만 창으로 해서 조그만 이렇게 창으로 해서 어떤 알림 뭐 공지사항 같은 거, 공지사항 같은 것도 약간 급한 거라든가 뭐 행사 같은 걸 행사 내용을 띄우려고 할 때 그때 팝업을 씁니다. 뭐 팝업창 여러분들 알죠? 근데 접속 통계는 우리 사이트에 누가 얼마나 많이 왔다 갔다 그런 어떤 통계를 볼 수 있는 뭐 그런 난입니다. 자, 그다음 저기 스타일 시트가 있는데요. 이 스타일 시트 같은 경우는 우리 글자 모양이라든가 글자의 어떤 형태, 어떤 구조, 그런 거를 갖다 뭐 지정해 주는 건데 뭐 CSS라고 그 언어를 뭐 좀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겠죠. 근데 파일 관리 같은 경우는 우리가 홈페이지를 뭐 클릭하면서 이미지도 불러오고 하는데 이미지를 아주 많이 집어넣을 경우 아니면 특정한 어떤 파일을 우리가 만든 이 사이트에 어떤 특정한 파일이 많이 필요해서 그걸 많이 올리려고 할 때 그럴 때 파일 관리를 씁니다. 파일 관리. 자, 그 다음에 회원은 회원 관리 할 때 쓰는 거고요. 자, 그러면 자, 기본 화면을 한번 꾸며보는 걸 해볼까요? 자, 클릭을 한번 해주고요. 기본을 클릭해주고요. 자, 그러면 뭐 로고 있죠, 그죠? 로고 설정을 하고 우리가 텍스트를 클릭하면 요 글자가 그대로 이 화면에 보이겠죠, 그죠? 자, 이 화면에 보이겠고요. 자, 뭐 텍스트는 뭐 그냥 지나가겠고요.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미지가 있는데 자기 자신이 뭐 일러스트레이터라고 뭐 그래픽 프로그램이 있는데 아주 유명한 프로그램이죠. 그리고 작성을 해놨다. 그럼 애드 파일로 해서 불러오는 거. 그다음 프롬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이건 샘플들이 이렇게 보여져요, 그죠? 이렇게 컴널이 뭐 좀 여러 가지가 쭉 있네요. 그러면 우리가 샘플을 가지고 와서 그거를 어떻게 해요? 포토샵으로 간단히 어떻게 요 부분만 자 클릭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 그러면 요거를 저장할 수 있는 포토샵으로 와야 된다 그러면 올 수 있게 하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요 파일을 요걸 파일로 해서 포토샵으로 불러와야 되는데 그걸 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요. 화면에 있는 전체 내용을 어떻게 저장을 하는 기능이 있어요. 거기 키보드 상단 우측에 보면 프린트 스크린 키라고 있어요. 프린트 스크린 키. 그걸 누르면 이 전체가 저장이 됩니다. 그 다음 포토샵으로 해서 요 부분만 불러와서 요 부분만 잘라내서 요 글자를 좀 입력을 해서 파일로 저장을 해서 애드 파일로 불러와서 요거를 로고를 한번 올리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요거를
프린트 스크린 키를 한번 눌러볼게요. 프린트 스크린 키를 누르고 포토샵에서 불러오는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프린트 스크린 키를 눌렀고요. 자, 그럼 포토샵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포토샵으로 가보면 파일에서 이 화면에 지금 안 보이겠지만요. 새로 만들기가 있습니다. 새로 만들기를 클릭을 해주시면 자, 좀 전에 우리가 해서 전체 화면을 어떻게 캡처를 했죠. 캡처를 한다 그러죠. 폭과 높이가 자동으로 나타나집니다. 여기서 확인 버튼을 딱 누르시고요. 자, 편집에서 붙이기를 해줍니다. 붙이기를 해주시면 뭐 이렇게 나오죠. 그럼 얘만 잘라놔야 돼요. 우리는 필요한 건 얘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자르기가 여기 있습니다. 자르기 해서 로고도 그대로 뭐 같이 해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주면 요 뭐 테두리 부분, 요 부분도 조정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조금만 작게요. 그 다음에 엔터 키를 칩니다.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러면 일단은 지금 여기가 지금 우리가 카피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요 글자를 지워주고 다른 글자를 한번 쳐놓을게요. 그럼 선택 영역으로 해서 이 부분을 지워줘야 돼요. 드래그를 이렇게 해서 자, 딜리트 버튼 누르면 지워지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이 배경을 투명하게 해줘야 돼요. 투명하게. 자, 배경을 투명하게. 그래, 배경은 여기 흰색이 있죠. 레이어가 위에 있을수록 어떻게 아래 걸 가려요. 그러니까 맨 위에 있게 되는 거죠. 자, 요 배경 클릭해주면 이렇게 돼 있네요. 우리가 이 부분만 지웠네요, 그죠? 근데 요 아이콘, 요 주변들 이것도 지워야 되고 여기 뭐 세로선도 있네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뭐 세로선은 이렇게 드래그해서 딜리트를 해주시고요. 자, 그다음에 흰색 부분, 요 부분들이 있어요. 이 부분은 자, 어떻게 여기 요술봉이라고 있어요. 요술봉. 여기 뭐 자동 선택 도구인데요. 자, 요거를 일단은 클릭을 해줘요. 흰색 부분을 이렇게 해요. 클릭을 해주고 왜 이걸 뭐 배경을 투명하게 하느냐면 여기 보시면 홈페이지에 보시면 이쪽 있죠. 배경을 투명하게 안 하면 이 배경이 어떻게 이 로고가 있고요. 바탕이 지금 비쳐 보이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비쳐 보이는데 흰색으로 전면적으로 나옵니다. 투명하게 안 하면. 그러면 되게 촌스러워 보이죠. 그죠? 자, 그래서 이걸 투명하게 하는 겁니다. 자, 요걸요 클릭해주고 그 다음에 요 상단에 보면 지금 합집합으로 돼 있어요. 합집합으로 돼 있으면 요 부분 흰색 부분도 뭐 해볼까요? 이것도 투명하게 한번 구멍을 뚫어볼까요? 자, 클릭을 이렇게 해주면 선택이 되죠. 그죠? 선택이 돼 딜리트 키를 눌러줍니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선택도를 선택해서 아무데나 이제 클릭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투명하게 만들었죠. 그 다음에 텍스트를 입력해야 돼요. 여기 텍스트 T자 입력해서 자, 이 부분을 클릭을 해줍니다. 이렇게 약간 아랫부분을 클릭을 이렇게 해주면 뭐 여기 약간 윗부분 해줄까요? 좀 중간 부분 중간 부분이 좀 안되면 얘를 일단 해주고 옮기면 됩니다. 자, 텍스트 크기를 여기서 설정을 해주시고요. 자, 검은색으로 돼 있어요. 지금 바탕이 우리가 검은색이죠. 어디요? 여기 인터넷 익스플로러 보면 검은색이에요. 우리 글자를 검은색으로 하면 글자가 안 보이겠죠. 그래서 컬러를 더 바꿔줘야겠죠. 뭐 이게 한 36 정도로 하면 좀 크네요. 그죠? 30 그러면 30 한 2 정도? 32 타이핑을 해주시면 됩니다. 32 타이핑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글자 컬러를 뭘로 할까요? 자, 클릭해서 요런 톤을 해줘보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지금 글자의 어떤 형태를 좀 변형을 좀 시킬 수가 있어요. 뭐 이렇게 아치로 할 수도 있고요. 뭐 물결 모양으로 한번 해볼까요? 자, 깃발 모양으로 해서 컵누리 뭐 이렇게 하도록 하죠. 이렇게 하고 이동 툴로 해서 약간 이동을 시켜주시면 돼요. 이동 툴로 약간 이동을
자, 이 정도로 시켜주고요. 뭐 글자체가 좀 안 맞는다 그러면 이 텍스트를 전체적으로 더블 클릭을 해줘요. 요 그림 모양을, 아이콘 모양을. 이게 좀 클릭이 좀 잘못됐나 보네요. 자, 이렇게 더블 클릭해주면 검은 음영이 이렇게 잡혀지고요. 자, 여기서 글자체가 여기 있죠, 그죠? 자, 이거는 영어니까 영문 글자체를 선택을 해주시면 좋겠죠. 좀 두꺼운 글자체, 이걸로 해줄까요? 자, 클릭. 자, 그 다음에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클릭을 해서 선택도를 클릭해서 아무데나 클릭을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걸 파일에서 이게 좀 화면이 지금 안 보여요, 그죠?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좀 선택하는 겁니다. 선택을 하시고, 자, PSD라고 해서 그 포토샵 원본 파일로도 저장을 해야 나중에 이걸 수정을 할 때 편리하니까요. 자, PSD 파일로 한번 저장을 해주시고, 자, 확인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 파일에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또 선택을 해줍니다. 여러분은 화면은 좀 잘리겠죠? 잘리는데 그건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 확장자 형식에서 PNG, 여러분들 화면은 좀 잘리겠네요. PNG를 선택을 해주시면 PNG가 배경이 투명한 그림 파일로 저장하는 형식입니다. 배경이 여기 PNG 파일 요고요. 그래서 PNG 파일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라는 거. 자, 저장을 클릭을 해주십니다. 그 다음에 확인을 근데 이름을 정확하게 저장을 해야겠죠. 다른 이름으로 저장. 자, 다시 PNG PNG에서 우리가 요거를 자, 로고 2로 한번 해볼까요? 로고 2. 자, 그래서 드래그를 이렇게 해서요. 그래서 파일 부분만, 파일 네임 부분만, 파일 네임 부분만 로고 2. 그죠? 로고가 여기 있을 거예요, 그죠? 자, 2에서 저장을 했어요. 확인 버튼 눌러주고요. 자, 그리고 어디로 가죠? 자, 컴놀이 관리자 화면으로 가서 자, add 파일로 갑니다. add 파일로 가서 로고 2죠. 로고 이건 1이었고요. 로고 2 더블 클릭해서 저장을 딱 눌러주시면 자, 여기서 세로 고침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여기 변하나요? 자, 이렇게 변했네요. 그죠? 그래서 이것도 구멍이 뚫렸네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흰색을 지워줬기 때문에 그래서 투명한 로고를 우리가 한번 만들어 봤고요. 자, 그 다음에 자, 로고를 만들어 봤고요. 밑으로 쭉 내려와서 파비콘이 있네요. 그죠? 파비콘. 그래서 파비콘도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파비콘으로 검색을 해서 어떻게 해요? 검색을 해서 다운로드 받아서 포토샵으로 가지고 와서 그걸로 자기가 본인이 원하는 어떤 그림 부분만 선택을 해서 자르기로 선택을 한 다음에 저장만 해줘서 여기서 add 파일 그렇게 불러주면 되겠죠. 또 우리는 from 라이브러리에서 이미지만은 바꿔보죠. 바꿔보는 것만 해보죠. from 라이브러리에서 자, 이걸로 바꿔볼까요? 여기 좀 바꿔졌네요. 이거는 그죠? 이걸로 다시 해보죠. PC. 자, 그래서 우리가 그 파비콘으로 해서 add 파일 해준 건 여기 점점 쌓입니다. 자, 이걸로 해서 저장하기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이쪽 사이트 와서 새로 고침 해주면 자, 이렇게 우리가 바뀐 거를 확인할 수 있죠. 그죠? 예. 이렇게 곧바로 수정 탁탁 하면서 이렇게 변경되는 거 보면 좀 재미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색 엔진 최적화에서 타이틀이 있어요. 그죠? 타이틀. 컴놀이라고 딱 돼 있죠? 지금 설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걸 한글로 한번 써볼까요? 그냥 컴놀이. 그죠? 그 다음에 메타워드가 있어요. 메타워드는 되게 검색 사이트에서 잘 검색이 되려면 이걸 많은 내용을 그냥 이렇게 한 칸 띄어서 스페이스 바로 해서 띄어쓰기를 해서 많은 내용을 입력을 해야 검색이 좀 잘 된다 그랬죠.
자, 뭐 이렇게 해놓고 저장하기를 한번 눌러보죠. 그 다음에 여기서 뭐 새로 고침을 해볼까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뭐 파비콘도 바뀌었고, 그 다음에 컵누리, 그죠? 한글로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자, 이렇게 뭐 바꿔서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요 위에 보면 사이트 맵이 있어요. 출력 안 하면 출력이 안 되겠죠, 그죠? 네, 여기 보면 밑으로 쭉 보면 이게 사이트 맵이 출력이 안 돼요. 근데 자, 타입을 선택하면 뭐 이런 타입, 이 타입을 한번 선택해 볼까요? 저장하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럼 그 타입이 좀 바뀌었겠죠? 아까하고 조금 틀리죠, 그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 알맞은 타입으로 바꿔주시고요. 사이트 맵은 보통 있는 게 낫겠죠, 그죠? 자, 그 다음 그 하단에 보면 카피라이트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내용만 그냥 잠깐 바꿔볼게요. 컵누리로 바꿔볼게요. 컵누리 바리스타로 한번 바꿔볼게요. 자, 그 다음에 저장하기를 하면 변경이 되는지, 자, 새로 고침을 해줘야겠죠, 그죠? 자, 밑으로 쭉 내려가 보면 컵누리 바리스타 이렇게 바뀌었죠, 그죠?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이렇게 항상 보여지는 그런 화면들을 뭐 기본을 통해서 쭉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뭐 수업 받으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항상 요거를 뭐 실습을 한번 여러분들이 해보세요. 이렇게 강의를 중간중간 어떻게 실습을 하는 게 좋냐면 실시간으로 들으면서 실습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게 좀 처음 듣고 좀 어려운 부분이라고 하면 동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들으시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듣되 파트별로 들어요. 뭐 20분 강좌라고 하면 한 5분 정도나 뭐 3, 4분 정도나 그 부분만 듣고 실습하시고 또 그 뒷부분 듣고 파트별로 나눠서 실습하시고 그러시면 상당히 효과적이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들은 내용을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해 놓으시면 그때그때 정리를 꾸준히 이렇게 해 놓으시면 그게 자료가 돼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또 계속 필요할 때 상당히 어떻게 잊어버리지 않고 곧바로 필기를 해 놨으니까 노트를 해 놨으니까 그걸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어떤 작업들을 아주 손쉽게 빨리 할 수가 있겠죠. 자, 수고하셨습니다.